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급반등을 보여준 상황에서 우리 시장을 맞이했는데 우리 시장은 갭상승 이후 양시장 모두 음봉을 맞았죠. 자, 우리가 이제 시장, 요즘 같은 시장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두더지 게임 이 그림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사실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두더지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쉽게 체감으로 오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오늘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주 상승 흐름을 보여준 쪽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 쪽 라인하고 또 은행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그쪽 부분이 중심이었었는데 우리 시장은 반도체 장비나 대부분의 종목이 아침에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음봉으로 나오고 오히려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 월간 그 휴무 부분을 폐지한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신저가 경신하다가 장대 양봉을 뽑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시세의 연속성이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 주식시장의 가치는 레벨 다운된 상태다 보니까 많이 빠진 쪽 라인에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상황, 시장의 주도주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시장 흐름이 조금 더 지속돼서 그 이후에 주도 섹터 움직임이 전개가 돼야 시장이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요원하죠. 왜 요원한지 그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이 활화산 같이 막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게 되면 좋은 시장인데 지금은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비관론이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글로벌 성장과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지난 6월 부분으로 보게 되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시장에 작용하고 있는 전체적인 관점이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 이런 부분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분명히 가치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 예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침체 이후 2020년 3월 달이 코로나 정점이었었는데 그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경기 침체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이 금융위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그때 10월 이후 가장 낮은 상황 그리고 현금 비중은 2001년 이후 최고의 현금을 갖고 있을 만큼 그만큼 시장의 레벨이 다운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흐름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죠.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사실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투자 심리가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학습 효과 이미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속화된 인플레이션 우려와 긴축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PMI가 지금 빨간색 부분 아직도 50을 기준으로 봐서는 위에 있기 때문에 확장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신흥국 제조업 PMI 중국을 비롯한 쪽도 50 이하에 있다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조업 지표는 양호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제조업 지표, 선진국 제조업 지표가 내려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부분보다 투자 심리, 미시간대 빨간색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급격하게 내려오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지표보다 투자 심리가 더 위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축을 더 하거나 소비를 줄이거나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실물 경제까지 후퇴하게 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지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굳이 이 지표를 갖고 온 부분은 실제 앞으로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 그리고 24개월 내의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보다 투자 심리가 더 위축이 되면서 전반적인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의 종목들의 주가, 가격, 가치가 투자 심리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우리 시장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5bp 인상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7월 FOMC 26일, 27일에 열리게 되죠. 0.75bp를 인상을 할 거냐, 자이언트 스텝을 인상을 할 거냐, 아니면 울트라 스텝, 점보 스텝이라고 하는 이 1포인트를 인상을 할 거냐. 사실은 지난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면서 예상 8.8%보다 9.1%가 나온 부분. 그러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상승한 게 부담이어서 1bp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0.7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사실 CPI 인상에 있어서의 구성 부품으로 보게 되면 상품 부분에 있어서는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반면에 이제 서비스와 그리고 에너지 부분의 기여도가 강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거였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한 달 전에 5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6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이 오히려 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보이면서 100불 이하로 내려온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굳이 7월 26일, 27일에 100bp 인상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내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정상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엊그제 나온 이 외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 1의 이 재가동 부분에 있어서의 이 원유를 천연가스를 일정 부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어젯밤에 그죠? 공급은 하되 그 양은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은 폭염에 엄청나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그런 가운데에 겨울을 맞았을 때 이 노르트스트림 재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엔 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그것이 유럽 경제에 엄청난 파급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그나마 희석된 뉴스가 나와줘서 미국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는데 러시아 맘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EU의 천연가스 저장 수준이 현재 64%인데 사실은 90%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나름대로 이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뭐 핀란드가 94%, 독일이 49%, 전체적으로는 40% 이상의 이 러시아 의존도 이 부분을 빨리 다변화하지 않으면 이 유럽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죠. 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게 되냐면 사실 시장에 있어서 달러와 가치가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배경은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때문인데 그 근본적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한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증폭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나온 뉴스 부분에 있어서 내일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0.25bp에서 0.5bp까지 유럽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내일 ECB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나마 강세 일변도에 있었던 달러가 다소 주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시장,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326원까지 고점을 찍고 오늘 1310원대로 왔는데 그런 환율 부분이 안정이 돼야 외국인의 복귀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 차트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130불에 전쟁 이후에 130불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100불을 하회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요 며칠 엊그제는 조금 반등을 했었는데 사실 바이든이 중동 순방을 하고 나서 언론들은 바이든이 빈손으로 귀국했다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바이든이 GCC, 그러니까 이 걸프 협력 회의 국가들 6국가와 그리고 또 플러스 3, 이집트나 이라크, 요르단 이 정상회의에서 안보 보장을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2018년도 보게 되면 2018년도에도 이 증상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트럼프가 MBS 안보 회담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후 3개월 이후 있다가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가 증산을 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빈손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볼 내용은 아니고요. 얼마만큼의 안보 보장을 해줬느냐. 그죠? 실질적으로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이란 핵 억지력 강화라든지 그리고 방공 체계 협력, 해양 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 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안보 보장을 확실하게 해줬고, 그리고 또 파트너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보장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준 상황에서 단지 회담 끝나고 나서 원유 증산이 없었다. 이야기가 원유 증산과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해서 바이든의 중동 방문이 별 성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건 지금 100불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유가가 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 그 반증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뭐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진적으로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어제는 애플이 난데없이 고용 지출 증가 속도를 감축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 사실 구글이나 테슬라 직원 감축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제 SK가 반도체 천주 공장 증설 4조 3천억 부분을 일단 보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엊그제 후반부에 약세를 보였다고 LG 이노텍을 비롯한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 이런 종목 부분들이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그죠?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애플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고용을 전사적 부분도 아니고 일부 부서에 있어서의 고용을 조금 뒤늦게 하고 어떤 기업이든 시청자 여러분이 하다못해 자영업을 하시든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금리가 오르고 기업 경영 환경이 일정 정도 급변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투자나 이런 고용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가운데 애플의 기본적인 마켓은 그죠? 아이폰 비중도 더 마켓 시어를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흐름 부분들을 확대 해석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증폭시키는 내용은 그거는 정말 가짜 뉴스다. 그죠? 자, 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 경기 둔화 폭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일정 정도 지표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사실 IT 부분을 비롯해서 재고량이 증가하는 시커먼 부분이죠. 검은색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조업 출하 부분, 빨간색 부분이 이 재고량보다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위클리 이코노믹 인덱스 이쪽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긴축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침체의 폭이 엄청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 추경호 부총리와 앨런 재무장관과 관련된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건데 여하튼 한미 통화 수합 체결 가능성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고 안보 그리고 경제 동맹으로서의 이 확대 이런 부분들 프렌드십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옛날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이런 사태로 가는 흐름으로 원화 약세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기서 또 공매도 부분을 이번에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공매도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죠. 꽤 많은 분들은 누굽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우리가 포카판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패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베팅을 하면 돈이 적게 갖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좋은 패를 들고 있어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안 좋다고 종목을 그냥 묵사발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다 포기하고 떠나가면 다시 또 채워놓고 개인들 따라 들어오면 다시 때리고 이건 뭡니까? 공정한 룰이 아니죠. 그죠? 자, 왜 그러면 그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들이 53조를 공매도를 때렸다. 대한민국 시장에.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펀더멘털 때문에 때린 거라고 한다면 인정하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네들의 ATM기 역할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죠? 시장 분위기와 그런 가운데에 하락을 유발시키는 공매도였다면 그건 철저하게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니까 박살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코스피가 5월 31일 대비 7월 15일까지 13% 하락하는 동안에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한 종목들은 하나투어부터 한일시멘트, 일진아이솔에서 다 박살이 났습니다. 왜? 작년에 공매도 재개를 하면서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지수 종목만 가능하도록 해놨더니 코스피 200만 편입이 되면 그냥 공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하루 공매도량이 거래 비중의 50%가 넘는 이런 비정상적인 게임 룰을 계속 지속한다면 안 되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은 상환 기간이 무제한입니다. 개인은 90일이고 개인은 담보 비율이 140%고 외국인과 기관은 105%입니다. 그런데 법 개정하라 했더니 똑같이 105%로 낮추는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이성이 없는 거죠. 그죠? 140%로 똑같이 올리고 그런 공정한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진행할 텐데, 자, 코스피 거래대금 작년 1월 달에 1월 3일 날 첫 개장 때 8조였었던 8조가 넘어갔던 거래대금, 그리고 1월 12일 그리고 1월 12일 3,222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3,000포인트가 넘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10조 이상의 거래대금, 그리고 작년 1월 달에는 44조까지 갔었던 거래대금이 지금은 6조 라인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바닥권이요, 거래량도 바닥권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코로나19 이후 지금 최저만큼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하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로 올라갔었던 거 멋으로 갔던 거 아닙니다. 그냥 유동성으로만 갔었던 거 아닙니다. 2010년서부터 2016년까지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100조에서 150조 요 사이에 놀 때 종합주가지수는 2,0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였었습니다. 그죠?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100조에서 150조일 때 2,000포인트에서 놀았다. 작년에 우리 기업들, 코스피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42조, 올해 예상치가 247조에서 258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150조 라인에서 2,000포인트에서 놀았다면, 그죠? 그것보다 100조 높은 라인이라면 지수는 어디에 있어야 정상인 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2,4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고 2,380포인트 라인에서 끝났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주식을 쉽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증시 안정 카드로 떠오른 징한펀드, 사실 코로나 때 10조 7,600억을 만들어 놨었는데 안 썼던 부분이죠. 좀 지금 쓰세요. 그죠? 거래대금도 바닥이야. 그리고 거래량도 바닥이야. 왜 기관도 오늘 같은 날 매도를 해. 그죠? 시장에 수급의 주체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해 주기 위해서라도 징한펀드가 좀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시가총액이 2,200조가량 되는데 10조 7,600억이면 뭐예요? 0.5% 이하지요. 그래서 그 역할은 미미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불쏘시개가 돼서 투자 심리와 그리고 수급의 안정성 흐름 부분을 갖춰준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나머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고환율에도 1,300원이 넘어가 있는 환율에도 외국인들은 7월 4일서부터 18일까지 1조 4,50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뭔가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데 아직 주도 섹터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급락한 종목들의 순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 실적 발표 이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아로 들어왔고, 그죠? 오늘 미국 반도체 법안 통과될 가능성 높아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부분이 있는데 다 못하겠네요. 그죠? 자,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6시부터 이제 이 포털창 MTN 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제 홈페이지에 김기수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 비관론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수급과 구조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향후 주도 섹터가 나타나는 상황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